자, 안녕하세요. 저희 주말 7월 교반 여러분, 저는 세법 해커스에서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혁 세무사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비염이어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텐데 우선은 그래도 자기소개를 하시면,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는 7년차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또 우연한 좋은 기회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커스에는 온 지 4년이 넘었고, 또 축하해줄 일이 있어요. 최근에 1년차 제가 또 대표 개업 세무사가 됐어요. 강변역 사는 분 있어요? 강변역 근처. 건대 입구 근처 없어요. 거기 이제 개업해가지고 혹시 이제 있으신 분들은 밥 먹으려고 그랬죠. 아무튼 나중에 여러분도 꼭 개업을 하세요. 이게 세무사는 정말 개업이 꽂힌 것 같아요. 개업이 꽂혀서 당연히 처음부터 뭐 쉽고 아무런 노력 없이 잘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동기분들이 벌써 개업한 지 빨리 개업한 사람들은 수습만 받고 개업하시거든요. 요즘 또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 망하거나 잘 안 됐을 수도 있죠. 근데 노력한 사람, 그것도 막 밤새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 적정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심지어 좀 문까지 터진 사람들은 골프만 치고 다녀요. 골프만. 너무너무 부럽고,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는 세무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경력 있는 세무사는 워라밸이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강사는 어쨌든 저희 시험 일정에 대한 설명드리면, 이게 매년 바뀌는데요. 여러분들 23년 대입반이잖아요. 근데 시험 날짜가 순식간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1차가 5월 달에 보고, 2차는 3개월 뒤인 올해는 8월인데, 좀 꼰대 같지만 라떼는 이게 4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 이제 9월이고 8월이어가지고 4달, 많게는 5달이 있었었는데, 이게 점점 약간 축소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1차가 늦어지고 2차는 그대로인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3개월 대비만으로는 사실상 2차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적어요. 사실상 동차 합격이 그래서 좀 확률이 낮고 어려운 건데, 동차 하시면 그래도 나오는 건 2차를 미리 했기 때문이고, 또 2차 강의를 무조건 들었다라고 보다는 1차를 탄탄히 하는 게 2차를 잘하는 거야. 우리 이 시험이 완전히, 우리 세무사 시험은 별개가 아니에요. 1차에 좀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1차의 주요 과목들을 잘 해놓으면 2차에 꼭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2차에도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를 하셔야 돼요.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당일날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왜냐면 그게 절대평가 기준이죠. 세무사 시험 1차가 절대평가 기준이어서 그냥 정답이 공개되고 시험지를 가져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험지로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이 12시, 제가 보기에 40분쯤 끝나는 걸로 아는데 1시에 바로 답이 나와요. 2시인가 1시. 이게 까먹었다. 이것도 4시였다가 점점 바뀌어서 빨리 답을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채점하냐, 또 안 먹고 채점하냐, 이제 한강 가서 채점하냐, 별의별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 채점을 밖에서 혼자 카페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합격을 했을 때 한 5번 채점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재무회계를 좀 잘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겨우 시험 남았어. 그래가지고 채점을 잘못했나? 이렇게 한 5번 채점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때 이제 솔직히 1차 객관식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복수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정말 이제 전산에 입력한 합격자가 한 달 뒤쯤 나오고요. 2차 시험은 시험지를 가져오더라도 주관식 시험은 답을 공개 안 해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전국에. 따라서 이 2차 시험은 정말 3달 뒤쯤에 발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3달이 또 고역의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차 합격에 의해서 면제자가 2차를 볼 수 있고요. 또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에, 그러니까 2차 시험에 한 번 기회가 있다는 거죠. 쉽게 유예로 이제 합격하려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컴팩트하게 잘했다. 근데 동차를 일단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동차로 목표를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됐어. 그때 다음에 유예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동차를 과감히 버려. 유예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세무사 시험은요, 일단 회계학 다시 2과목이 숨어 있어요. 우리 시험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회계사 시험은 재무회계가 150점,
막 원가 100점 막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재무회계가 1차는 100점인데 50점이에요 막. 근데 150점인가 거기도? 그런데 저희는 회계학이랑 한 과목에 40문제가 들어있는데 6대 4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6대 4. 근데 이게 회계학이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회계학만 막 잘하면 안 돼. 절대 합격하는 데 있어. 당연히 우리 세무사라는 직업이 납세자의 어떤 세금을 대신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세금이 주예요. 세금이 주.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재무회계는 수험생들이 좀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 잘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2차 시험 가서 그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도 잘해야 되고 또 1차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1차 시험에서 이 계산 문제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사 시험의 꽃은 세법일 거예요. 세법. 그리고 이제 재정학이랑 선택법. 아니, 선택법은 뭘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도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각자에 맞는 영역이 있어. 세계관이. 저는 상법을 했었는데 왜 상법을 했냐면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냥 학원에 민법, 행소법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냥 상법이야.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상법반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상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막 민법도 한 번씩 막 폭탄이 나오면서 행소법이 쉽대 막 이런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한 4년,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막 변호사 쪽 또는 막 공무원 쪽 이런 선생님들이 좀 우리 쪽으로 약간 이제 막 진입해. 그러면서 약간 책도 막 만들어지면서 좀 활성화돼요, 시장이. 그러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양이 적대요. 행소법의 양이 상법의 3분의 1도 안 되나? 막 그렇다고 들었어요, 진짜. 막 조문 자체가 막 몇 주 안 돼. 조문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판례가 좀 많게 나오면은 엄청 폭탄이 나올 수 있는데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어려웠고 9년이 쉬웠기 때문에 요즘도 좀 대세는 여전히 행소법이다. 근데 사실 세법과 관련이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민법과 상법이고요. 특히 실무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상법이야. 왜냐면 민법이 사실 많이 쓰이는데 민법이 우리 시험에 다 나오지가 않아요. 민법의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칙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또 실무 가서 별도로 접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상황보다 좋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케바케야. 그냥 컴팩트하게 우리 사실 이론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막 실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별개야. 네, 뒷문으로 들어가도 실무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 수석으로 합격해도 실무 못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아예 별개예요. 새 출발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로 이게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1차 합격하면 이제 2차 시험을 봐야 돼요. 그때 회계학이 그대로 넘어와요. 6대 4. 근데 이때는 재무가 2문제 나오고 원가가 2문제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2문제 나오는데 어떤 의미예요? 한 주제가 30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주제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세무사 시험이지 회계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학을 지나치게 어렵게 잘 안 내요. 그래서 유형자산 30점 나왔는데 다 잘해. 작년에도 보면 100점이 후덕해요, 작년에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1차보다 2차가 쉽다, 오히려. 근데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1차가 진짜 어려워요, 요거는. 세법이 이제 다 해요, 다. 이제 재정학 선택법은 사실 세법을 배우기 위한 밑작업이야. 사실 세법의 로직이 재정학이고 이 선택법 중에서 세법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가장 법은 사실 상법인데 우리 민법도 있고 이 두 개인데 이게 과거에 약간 찌라시에 의하면 세무사도 약간 이제 변호사 권리 얻어낼 때 한 이제 근거 같은 게 너 이거 법을 어떻게 하냐는데 저기 행수법 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래서 변호사에서도 조세법이 선택 과목을 였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어왔다 이런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이게 제도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왜 아쉽냐?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아요. 상법 교수님, 민법 교수님, 행정소설 교수님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상법이 폭탄이야. 그럼 상법 선택한 사람은 우르 떨어지고 민법, 행소법 선택 붙잖아요. 이게 좀 형평이 맞나? 그죠? 또 행소법이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너무 어려웠어. 다 떨어져 그래서 합격률이 16%야. 근데 상법, 민법은 엄청 쉬워가지고 다 붙어. 요런 또 약간 복불복 시험이 있어서 그럼 이제 행소법 선택할 걸. 상법 선택할 걸.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괜히. 그런 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냥 일단 현행 제도를 따라야 돼요. 세법이 3개야. 300점이야, 300점.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차부터 잘 안 해놓으면 저희 세무사 시험 빨리 합격할 수가 없어요. 회계가 2부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세무회계 과목이에요. 이게 세무회계 세법 계산 100%예요.
이 100점은 세법 계산 100%예요. 그래서 1차부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 처음부터 잘했다. 저랑 안 친한 사람들이요. 수학 어렵잖아요. 그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봤어요? 혹시 영화? 저 최근에 넷플릭스 나와서 봤는데, 심심할 때 한번 그냥 킬링으로 와보세요. 거기서도 수학이랑 친해지려면 그냥 A 곱하기 B는 2다 이렇게 답을 도출하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하나씩 좀 써봐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막 갑자기 공감이 되더라고. 저도 다시 수험생 때는 이걸 어떻게 막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일단 막 깡그리 외웠어요. 사실 그것도 막 틀린 방법을 볼 수 없지만 결국 2차 주관식 시험은 원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보니까 이게 저희가 주관식 시험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이 시험 말고는 대학교 전공 시험 말고는 주관식 시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느 정도 깊이를 해야 되고 이걸 마스터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왔고 외워서는 잘 안 풀려요. 2차가. 1차는 이제 싹 풀려. 그러니까 이제 1차까지는 어차피 풀리는데요. 답은 나오는데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근데 다 그럴 필요 없지만 최대한 해야 돼요. 최대한. 제가 보니까 왜 2차 시험이 진짜 이해를 많이 요해요. 이게. 그리고 논수력이 또 있어요. 세법업 1, 2가 판례를 중심으로 나오는 논수력인데 이 안에 세목이 달라요. 세목. 우리 세법이 엄청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여기서 4세목, 여기서 4세목 이렇게 분류가 다르지 출제 스타일은 같아요. 출제 스타일은.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받고요. 합격 기준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익 같은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 주말반 수험생분들 중에서도 영어 시험이 혹시 통과가 안 돼 있다.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세요. 최대한 빨리. 이게 한번 공부를 시작하면 이 세법, 재무원가, 재정학 등 공부하다가 영어 시험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홀히 해죠. 그러다 보면 시험 막 전주까지 접수 전주까지 못해가지고 막 계속 영어 일단 돈도 많이 지출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 공부도 막 집중이 안 돼. 하루에 막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영어 막 30분 하다가 이거 세법 하다가 막 이러다 보면은 스트레스 막 공부 그만두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영어부터 끝내주세요. 영어부터 무조건 끝내야지 마음이 편하고 여기에 올인할 수 있어요. 영어 무조건 끝내놔야 돼요. 진짜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 영어부터 하세요. 영어부터. 나머지 과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일단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딱 40점까지 괜찮아요. 이상이니까. 이 40점 맞으려면 40문제 중에 16개. 선생님 40점 너무 쉬운데요? 좀 이따 이제 통계 보시면 만만치가 않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도 60점이어야 돼요. 평균. 네 과목 평균이 60점인데 요즘은 또 평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많아. 락이 평락이야. 그래서 어쨌든 과락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 10,000명이든 50,000명이든 다 합격해요. 좀 이따 이제 올해 합격 수치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2차 시험도 기준이 마찬가지인데 요 기준으로 합격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2차 시험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때 평균 60점 넘는 사람으로 측정하잖아요. 전국에 세무사시험 합격한 사람이 한 300명밖에 안 돼. 이게 2차 커트라인이 점점 올라갔지만 보통 50점 초중반대로 형성돼요. 그게 700등인 거야. 700등. 이거는 그냥 1등부터 700등까지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냥 시험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60점 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것도 700명 넘게 막 1000명, 2000명 합격해요. 근데 그러면 뭐 이제 제도가 비판을 받겠지. 그래서 보통 노란색 표시인 위와 같은 득점자가 700명 합격 인원보다 적다면 이 700명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일단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2차도 일단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40점 이상인 사람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1등부터 700등이 매년 세무사가 되는 것이다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630으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원래 630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경기가 좀 힘들어. 이제 막 취업난 이런 것도 막 우려돼. 그래서 이제 약간 700명으로 늘었죠. 그때 타닥 합격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고 올해 통계치 한번 봐볼게요. 우리 감을 잡으세요. 올해 시험이에요. 올해 나온 이거 산인공 큐넷에서 나오는 최종 결과예요. 일단 응시는 12,000명 정도 봤어요. 일단 시험은 15,00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당연히 뭐 별의별 이유에서 안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2,500명, 2,400명이 안 보셔서 12,500명이 받고 합격이 높은 편이에요. 4,700명. 우리 우려와 다르게 합격을 굉장히 많이 시켰고 합격률이 37.39예요. 왜 좀 높냐면 5년 평균치 합격률이 30%인데 올해 37%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높은 애였어요.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네, 여러분 좀 긴장하셔야 돼요.
내년은 어렵다를 확률이 높아져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퐁당퐁당이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짝수해가 쉽고 홀수해가 어렵다는 게 약간 세무사 1차 시험 약간 국룰이야. 수험생들 사이에서. 근데 뭐 100% 그러진 않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잘하는 사람 무조건 합격해요. 최소 한 20% 초반까지는 보통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쫄진 마시되 그래도 좀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해야 된다. 올해 쉬운 만큼 내년도 어려울 확률이 높아요. 봐봐요. 2021년도 16.64. 이때는 근데 너무했어. 이때는 역대 최저였어요. 이때 행소법을 막 40문제 중에 반 정도를 모르는 판례를 막 엄청 많이 막 교수님들만은 막 판례를 출제하면 우리가 뭐 행정소송을 하는 변호사 시험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출제함으로써 행소법 이제 채택자들이 대거 탈락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때도 또 역대 최저고 이게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이 좀 아쉽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과목별 이제 과락 이런 것들 보시면 근데 저 재정학 같은 경우에 평균 자체가 높아요. 과락자가 15%밖에 안 돼요. 평균도 60이야. 지금 12,000명을 봤는데 60점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바로 밑에 세법 볼게요. 평균이 44점인데 이거 되게 높은 애예요. 과락률이 보통 50% 넘거든요. 높은 애예요. 높은 애. 별로 어렵지 않아. 조금 까다로웠지. 막 한 중 정도 난이도 중간이지.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어요.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차 시험에 세법학개론이 과락이 잘 안 나오는 게 40문제 중에 30문제가 말문제예요. 우리 계산 문제가 왜 어렵냐? 시간이 오래 걸려. 문제 읽어야죠. 그거 이제 공식 써야죠. 계산기까지 쳐야 되잖아. 근데 계산기도 시험장에서 떨려서 잘 안 쳐져요. 그걸로 답을 찾아야 되잖아. 말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빡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의 제약 있는 시험에서는 우리 시간 압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무사 시험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1차 시험 전에 모의고사 보시겠지만 시간 압박이 장난 아니야. 특히 1차 시험이. 이거를 절대 다 못 풀어요. 80문제를 절대 다 못 풀어. 이거 수석도 못 풀어. 그냥 100점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역대 저 수험생이랑 지금 강사기간 포함하면 10년 정도 넘을 거거든요. 세법 회계에서 100점을 본 적이 없어. 애초에 100점을 맞출 수 없게 내는 시험이요. 이거 여러분도 그렇게 막 마음가짐을 잡으면 안 돼. 물론 100점까지 도달할 정도로 마음가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 좋지만 애초에 공부를 100점 맞아야지 다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이러면 이제 공부기간 길어져요. 공포의 회계학개론 평균 41점이고요. 과락률이 약 50%예요. 근데 이것도 낮은 수치라 그랬죠. 합격률 높은 해에는. 이거 과락률 높을 때는 막 65%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진짜 정말 무서운 게 10,000명이었다 치면은 6,500명이 40점 못 넘은 거야. 6,500명이 16문제를 못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쭉 밀어도 10개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저도 제 1차 시험 때 경험 말씀드리면 재정학 잘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재정학 한 87.5 뜬 것 같고 세법 선생님이잖아요. 재수 없죠? 잘했어요. 한 80막5 이렇게 뜬 거야. 이거 진짜 잘했어 거의. 회계학 공부할 때부터 좀 잘 못했어요. 원가도 못하고 재무도 못했어. 둘 다 막 미비해서 막 잘하지도 않고 막 너무 못하지도 않은데 막 막판에 열심히 하니까 살짝 이런 느낌인가 속에서 시험지에 들어갔어요. 상법 이거는 못하면 안 돼요.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잘해야 돼요. 모든 수험생이. 이거는 막 3개밖에 안 틀렸던 것 같아. 딱 시험장에서도 느낌이 오잖아요. 본인이 1교시 좀 잘 봤다. 근데 좀 침착해야지. 딱 이제 보통 이거부터 푼단 말이에요. 선택법 딱 풀고 나서 재무 40점만 넘으면 합격하겠다. 룰루랄라 요렇게 하고 이제 재무 들어갔는데 1번부터 막 개어려워. 못 풀었어. 2번 딱 보는데 못 풀었어. 3번 보는데 제낀 주제야. 일단 멘탈이 좀 붕괴돼요. 막 너무 떨려. 갑자기 막 약간 막 긴장되면서 긴장성 장염으로 좀 배도 아파. 막 등에 땀도 막 삐질삐질 나. 이때 여름이어가지고 또 막 이제 좀 막 더워요. 그래서 원가부터 풀어야 되나 하고 봤는데 4번을 또 이게 풀면 오기가 시험지에서 오기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 이게 4번 연속 못 푸니까. 근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었어. 교수님의 어떤 악덕이야, 악덕. 이거 내가 선별해서 쉬운 거 풀어야 되는데 요거 오기 생기면 안 돼. 교수님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4번 풀어봤는데 찜찜해. 근데 시간 보니까 이 4문제 풀었는데 한 20분이 넘은 거예요. 막
문제 막 읽고 막, 이거 막 신유형은 막 풀면 안 되는데 막 신유형 읽는 것 자체가 바보야. 근데 막 신유형 읽고 막 풀려고 그런 거지. 와, 거의 큰일 났어.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이제 시간 지나간 거 보고 멘탈을 찾아. 그래가지고 5번 막 어려운 거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안 풀고 쉬운 거 위주로 일단 끝까지 가요. 재무가 4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80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쉬운 거부터 푸는데 별로 못 풀었거든요. 갑자기 5분 남았대. 진짜 망했어. 그래서 이제 OMR 카드를 막 작성한단 말이에요. OMR 카드를 이제 41번에 이렇게 막 작성을 해요. 우리 보통 1차 시험에서 회계학 40문제 중 잘 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28개 이상이요. 12개를 못 푸는 게 정상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진짜 무조건 망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 12개를 못 푼 적이 없었어, 살면서 어떤 시험을 봐도. 근데 28개면 잘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24개 풀어도 나쁘지 않아. 그 정도가 나쁘지 않은 거야. 꽤 잘한 거야. 푼 거 맞춘 게 아니라 푼 거예요, 푼 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냥 시간이. 저도 딱 풀었는데 한 20반밖에 못 풀었어. 큰일 났어. 그럼 이제 반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와리가리 하면 망해요, 우리. 와리가리 절대 하지. 와리가리가 이게 1, 5, 4, 3, 2. 리듬 타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막 쇼미더머니 많이 봤다고 4, 2, 3, 1, 3. 이거 교수님 막 예측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의 떨어져요. 진짜 거의 떨어져요. 무조건 한 번으로 밀어야 돼. 근데 무조건 한 번으로 미는 거는, 그러니까 몇 번으로 미는지는 본인의 관운이에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매일 여러분들 친구, 지인, 가족 잘하세요. 정말 관운이에요. 정말 관운. 저는 관운이 있었어요. 몰랐어. 저는 그런 거 뭐 사실 믿지는 않지만 관운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찍는데 와, 이게 균등하게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이라는 게 막 1번이 막 30개 나오면 1번으로 민 사람 무조건 막 100점이잖아. 막 합격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귀신같이 8888은 또 없어. 이게 8888이야 40문제거든요. 이렇게 있어. 막 7, 8, 9, 8, 7 막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막 진짜 매년 저 이거 또 매년 세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하게 나오니까 한 번으로 미는 게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밀 때 어떤 느낌이 좋아요? 내가 가장 안 찍은 답을 찍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되게 무서운 존재가 뭐야? 내가 푼 게 맞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다른 빈 번호를 찍어야 돼. 근데 이제 1번이나 5번으로 미는 거는 진짜 강심장이야. 쉽지 않아. 사람 심리라는 게. 보통 3, 4로 민단 말이에요. 보통 3, 4로. 저는 애초에 시험장 이제 들어가기 전에 4번으로 민다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와, 근데 망했어. 진짜 망했어. 거의 다 지금 4번이 찍혀 있는 거야. 내가 푼 게 지금 거의 다 4번이야. 망했어. 4번이 무슨 막 30개야. 막 이럴 순 없잖아. 와, 시험장에서 너무 고민되더라. 내 철학을 유지할지, 4번을 밀지, 아니면 시험장의 임기응변으로 3번으로 바꿀지, 3, 4를 5분 동안 고민했어요. 풀지 않고 3, 4만 고민했어, 찍을지. 그래서 이제 정말 막 1분 남았을 때, 그래. 뭐 이렇게 바꿨다가 후회하느니 내 철학을 믿자라고 해서 4번으로 그냥 쭉 밀었지. 아, 그냥 망했어. 그냥 나는 40점만 넘자, 채점할 때. 그래서 채점, 이게 기분 좋게 요런 거 채점해가지고, 와, 역시 나 잘했다. 그냥 열심히 했다. 그리고 요거 딱 채점하기 전에 일단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심호흡도 한 5번 했어. 물도 한 3다수 500 원샷 했어요. 채점을 딱 하는데, 와, 비야. 소나기야. 자꾸 틀려. 자꾸 쭉쭉쭉 틀려. 쭉쭉 틀리는데, 와, 불안해. 세는 게 불안해. 세봤죠? 와, 45점인가 그래. 45점. 47.5인가? 45점이야. 와, 불안하잖아. 이거 자칫 막 두세 문제면은 꽈랑 나서 떨어졌잖아요. 채점을 몇 번 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재무에게만 한 5번 채점해. 와, 그래도 계속 47.5 나오더라고. 그래도 합격했다.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게 되는데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역시 사람은 바꾸면 안 돼. 번화하지 마세요. 찍은 4번이 다 맞고 푼 4번이 다 틀렸어요. 우리 철학을 믿어야 돼요, 철학을. 와, 이렇게 재무회계가 무서운 시험이에요. 1차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본반이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천천히 푸는 게 맞아요. 생각하면서 점점 객관식방 정도 갔을 때 이제 시간을 절약하고 내가 과연 시험장에서 이걸 풀 수 있을까? 근데 교수님이 이거 시험장에서 못 풀더라도 2차에 잘 나오니까 버리지 말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안 풀어도 공부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2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1차에도 가끔 나오고 2차에도 안 나와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막 재무회계 막 좀 이해가 잘 돼? 막 재무회계 좀 신동 같아요?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출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용량이라는 게 있고 절대적 시간이라는 게 있고 재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법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라가
정말 중요한 이제 초시생의 마인드예요. 처음부터. 네, 그런 것들 이제 공부 시간에 좀 많이 설명드릴 거고요. 선택법도 보시면 과락률이 1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봐야 돼. 무조건 잘 봐야 돼. 그래서 보통 올해는 이제 그 전략이 통했는데 일명 수험계에서 말하는 8484 전략이라고 있어요. 재정학 80, 세법 40, 회계학 40, 선택법 80. 왜? 재정학 선택법이 물론 처음엔 어려울 거예요. 낯설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 처음에 배우는 건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막 처음 듣는 거가 쉽지 않지만 이게 언제 쉬워지는 거냐면 2번, 3번 반복했을 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재정학 너무 막 사람들이 합격생이 쉽다 그랬고 막 주변에서도 막 재정학 개 쉬워. 선택법 무조건 뭐 100점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어려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처음에 재정학이 제일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 파레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충격이야. 파레토가 뭐지 하는데 이미 막 파레토는 막 이미 끝나 있어. 뭐 그런 시간이 올 거거든요. 시간 지나보세요. 아, 재정학 80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재정학 선택법 80 맞고 어렵고 양만 이거는 회독을 해도 어려워. 막 어떤 것들은 5번 봐도 어려워. 저도 대선충당금 수험생 때만 강의만 막 6번 들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일까? 아, 이런 느낌이구나. 6번 듣고 내가 공부 막 계속 했겠죠. 그 정도야. 어떤 주제들은 막 계속해서 봐도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막 이제 8484 전략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러면 큰일 나요. 마인드를 이렇게 잡으면 1차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언정 2차에서 박살나요. 근데 2차 가서 밤새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절대적 시간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8484 너무 위험한 전략이요. 정말 시험 한 달 전에 너무 저 1차 시작하게 이럴 때 한 달 전에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균등하게 모두 70점 맞는 게 훨씬 좋아요. 8484보다 모두 70점, 차라리 모두 60점 맞는 게 훨씬 잘한 분이에요. 훨씬 잘한 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20대, 30대가 주로 합격생이네요. 그죠? 3,000, 뭐 4,000명 정도고, 넌 40, 50대, 60대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아마 이분들은 현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매년 남자가 한 65%, 여자가 35%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차 시험도. 그리고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세법 1차 시험에 뭐 나오고 2차 시험에 뭐 나오는지요. 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일단 알려줄 거예요. 우선 사실 세법의 기본은 국세기본법이에요. 국세라는 게 국가가 걷는 세금인데 그걸 기본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에 공통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 배워요. 우리 수험에 특화되어 있는 학원이요. 우리 사실 세법 마스터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세무사 시험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우리 자칫 잘못 0점 잡으면 진짜 공부기간 늘어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간단하게 오늘 정도 배우고 이제 나중에 배워요. 왜? 1차에 4문제 나오고 2차에도 20점 나오는데 2차는 완전 깊이가 달라. 1차에서 약간 겉핥기식으로 배운 거였다라는 걸 2차에서 느낄 거예요. 이거 4문제 나오는데 1차 시험은 다 깡그리 암기하면 맞출 수 있고 내용 자체가 양이 적고 쉽기 때문에 지금 배워봤자 다 까먹고 효율이 안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국징조처 국조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일명 선택법이라고 막 부르는데 사실 그런 용어는 없고 수험계에서 만든 건데 1차에 나오고 2차 일단 안 나오는데 이 8문제 다 합친 게 국기법 양 정도 되려나? 쉬워요. 이 12문제에서 고득점 못 맞추면은 1차 좀 이제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늦게 해도 다 맞추기 때문이요. 늦게 해도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년 시험 3-4달 전에 무료 강의로 올려줘요.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은 실강으로 들을 수 있고 시간 안 되는 분들은 인터넷에 유튜브 학원 홈페이지에 365일 내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그냥 들어도 돼요. 올해 거. 개정된 거 또 들으면 되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시면 진짜 선생님 국기법 왜 안 배우죠? 나중에 배워요. 시험 효율상. 우리 주요 세목 부소법을 끝까지 잘해야 되고 이걸 처음부터 해야 돼요. 왜? 어려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 이거 한 번 듣고 마스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세무사 시험이 아까워요. 왜? 하성 가는 거 개발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천재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한번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데 용어도 어렵고 일단 내용 자체가 1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장 배울 때 1장 열심히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왜? 10장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10장을 공부하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세법만 6달, 10달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10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도를 빼서 끝까지 가고 다시 처음부터 알려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객관식반 이런 뒷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반은 어려운 거예요. 아, 나 저거 이해 안 되는데 일단 밀고 넘어가야 돼요. 세법 과목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수험생한테 다 물어보세요. 세법 처음에 어려운 이유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분석하면서 여러 합격생한테 물어보고 사실 저도 느꼈던 거예요. 아, 세법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일단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 용어가 당연해지니까 잘 안 물어봐. 아, 잘 말 안 해줘.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해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네이버에 본인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용어부터 모르면 끝이야. 용어가 진짜 어렵고 그리고 이제 법문구도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법문구를 최대한 쉽게 알려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고 이 많은 양을 좁혀서 공부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는 훈련을 배울 거고요. 이거를 1차에 20년도 문제 나와요. 법인세, 소득세 10문제, 부가세 8문제 엄청 많죠. 40문제 중에 28문제인데 근데 이게 왜 1차부터 정말 잘해야 되냐? 이 세 과목 합치면 2차 세무회계 아까 있었죠. 세법 계산형 100점이야. 이거 1차 때 잘해내면 2차 세무회계도 덩달아 거의 잘해요. 덩달아. 물론 2차 때만 추가로 배우는 게 있지 1차 내용이 거의 연장선이야. 거의 연장선. 그래서 1차부터 해놔야 돼. 그래서 1차부터. 근데 2차 가서 하면 되나요? 늦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게 내 걸로 만드는 게. 세법학에도 각각 한 문제씩 크게 나와요. 부가세 35점, 소득세 30점, 법인세 30점, 우리 국기법이 20점 있었네요. 한 문제가 크게 나와. 이거는 이제 진짜 판례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꽤 많이 배우지만, 그러니까 판례라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례도 법을 토대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1차 내용에 기반이 있어야 돼요. 기본. 1차 내용이 탄탄하면 이제 판례를 배웠을 때 판례에서는 이 법 조문을 이렇게 판정했구나.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런 결론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1차 때 너무 겉핥기 쉬워. 약간 객관식에 특화돼서 이 지문이 뭐 조사가 바뀌면 X네. 요거는 요 문구가 틀렸네. 요렇게 해도 사실 합격할 수 있거든요. 1차 시험은. 위험해요. 2차 가서 진짜 방황해. 막 세법 봐서 막 이 선생님이 안 맞나 막 여러 막 학원 전전긍긍 하면서 수험 기간 오래돼요. 1차의 법조문이 탄탄해야 돼요, 다. 그래서 이렇게 부소법을 기본반 때 배워요. 부소법을 객관식 때도 부소법을 중장점 배워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가지고 무료특강으로 그때쯤은 이걸 무조건 들어줘야 돼. 요 강의는 한 번에서 2번만 들어도 괜찮아요. 사실 한 번만 들어도 괜찮고, 좀 정말 초시생이라면은 한 번 듣고 무료특강이니까 좀 시간 지나가지고 수업 시간이 좀 놓친 부분 한 번 더 정도? 2번 듣고 그냥 본인이 하면 돼. 이거는 그냥 본인에 맞게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파트 또 듣고 어려운 파트 또 듣고 까먹을까봐 또 듣고 이런 식이야. 이거 거의 진짜 계속 들어서 무슨 영화 대사 외우듯이 강의도 초반에는 많이 들어야 돼요. 초반에. 그러다가 점점 이제 내 공부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점점 초반에 강의 의존하다가 점점 이제 강의를 거의 없애고 내 공부 시간으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 세법기로 1, 2 이게 일명 수험계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노랭이에요. 일명 책 표지가 노랭이잖아요. 그죠? 이걸 왜 바이블이라고 하냐면 대학교 경영대학 선생님들이 다 세법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거기서 쓰여요. 근데 우리가 그럼 왜 그걸 공부하냐? 선생님 노랭이책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다른 학원 보니까 요약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 학원도 요약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안 할 뿐이지 요약서가 처음엔 좋게 느껴져요. 왜? 일단 얇아서 이걸 달달 외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외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 그 책을 꽁그리 외운 사람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약서를 안 하다가 출발이 잘못됐고 요 요약서로 가면 어차피 1차도 위험한 게 1차는 법문구 그대로 나와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나와요. 그럼 차라리 법문구를 몰라도 법문구를 많이 본 사람이 합격하지 요약서는 당연히 요약서니까 법문구를 다 문장을 다 잘라. 거의 막 키워드 단어 위주로 들어가 있어. 법문구 보니까 새로워. 뭐야 내가 봤던 책에 있던 내 지문이 아닌데? 생소한 지문에서 틀려요. 그 법문구를 수험화 가장시킨 게 노랭이고요. 실제 우리 출제하는 교수님,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잖아요. 출제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보는 책이에요. 학원 선생님들 책, 교수님 자존심에 절대 보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망신이에요, 망신.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교수님이 세법 공부 막 20년씩 했어. 막 논문도 쓰고 막 박사 하는 게 당연히 있고.
근데 학원 선생님의 책을 가져간다?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수님의 자존심에서. 교수님들이 만든 이거 서울대학교 거의 우리나라 전국 세법 거의 1등이라고 하는 팀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쓰는 거예요. 그 팀이 쓴 거예요. 팀이. 그래서 저 책으로 하는 거예요. 법조문도 수험화시켜서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노랭이의 예제가 정말 좋아요. 노랭이의 예제가 실제 1차 시험에 많이 나와요. 비슷하게 숫자 바꿔서 똑같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으로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책으로. 근데 점점 수험생들이 두꺼운 책 보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요약서 위주로 가는데 결국 다시 기본서를 피는 수험생을 많이 봐요. 저희는 처음에 힘들지만 나중에 쉬워지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죠? 그게 낫죠. 공사를 탄탄히 한 뒤 쭉 올라가는 채택이 막 이렇게 막 불안한 상태로 해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탑을 쌓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끝까지 철학적으로, 이제 철학을 고수해서 기본서로 기본 방위를 가르친 뒤, 그래도 수험생 니즈 충족을 위해서 시험 직전에 도래했는데 노랭이를 볼 여유는 제가 봐도 없어요. 객관식반부터 요약강을 진행하는데 본인이 노랭이가 맞으면 노랭이 계속 보셔도 돼요. 어쨌든 그때는 이제 요약서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유일한 전국 세법 선생님 중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기본 강의 때 기본 강의만 알려줘요. 즉 문제풀이는 극소의 소수 문제만 풀어주고 문제를 객관식반에 풀어주는데 그러기엔 수험생이 0점 못 잡아요. 왜? 수업 내용은 잘 들려요. 근데 결국 그걸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문제를 결국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능력을 보는 그런 기술도 이제 발휘해야 되는데 그거 객관식반 때 하면 되지 않나요? 늦어요. 일단 이 기본반 때 바로 10년치 기출문제 정도는 봐야 돼요. 네, 10년치를 다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 거기에 대표 문제 위주로 풀어요. 시간상. 근데 그 외적인 문제들도 본인이 여유되면 푸시면 좋아요. 순식간에 까먹거든요. 이거 어차피 해봤자 객관식반에 또 풀어드려요. 근데 이제 기본반 때는 난이도 한 중까지 풀어드린다면 이제 객관식까지는 난이도 상, 난이도 초상까지 전수로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작업을 이제 왜 하냐? 첫 번째 이거예요. 공부량이 줄어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안 보면 바다에서 지도 없이 헤엄하는 느낌이에요. 세법의 양은 끝이 없어 사실. 판례까지 본다면 매일 지금도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까지 다 공부하면 무제한이에요 사실 공부를. 그리고 공부 무제한으로 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당연히 수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영역. 그 중요한 영역은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영역이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가.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고 눈치챌 수 있다? 교수님 20년 공부하고 쉽지 않죠. 그 수많은 판례와 수많은 법의 역사 과정, 이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낸 역사 과정에서 발전하는 법의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출제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걸 왜 아냐? 출제위원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예전에 들어갔던. 출제가 굉장히 정교하게 출제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자부하셔도 돼요. 한 교수님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수님이 한 분당 한 5문제 정도, 8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데 가서 이제 2차 시험은 직접 가요. 근데 1차 시험은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 내가 만들어서 출제하는 방향이 있고 나가서 이제 직접 거기 이제 소집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1차 시험은 이제 그때그때 다르대요. 그 사람은 이제 제안을 받아서 출제했는데 한글 파일이 오는데 이 한글 파일은 특수 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이 파일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 무조건 타이핑을 해야 돼요. 무조건 타이핑을. 여기에 정교한 양식들이 있는 거야. 문제 번호, 문제 크기, 글자 양식, 자간 이런 것들, 보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문제를 만든 취지를 쓰셔야 돼요. 이 보기의 취지를 모두 쓰셔야 돼요. 특히 계산 문제의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적으면 채택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뭘 함정, 이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나오는 오답은 1번이고 B라는 오답을 고려했을 때 2번이고 C라는 오답을 고려했을 때 4번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가 좋은 거예요. 왜? 한 문제 만지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거 오답까지 다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채택이 안 돼서 출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교수님이 저 이거 그냥 좋아해서요. 그냥 저거 이거 애들이 틀 것 같아서요.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수님. 그래서 출제 검토단도 있어. 오류도 엄청 많이 봐. 우리 막 합격생도 막 이거 막 문제도 한번 보고 막 그래. 시간 막 조절 난이도 같은 거 파악하고. 검토위원단이 또 막 선별해서 뽑아. 엄청난 절차를 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한테 공짜가 없어요. 세무사 시험이 한 교수님당 700만에서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문제가 제작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그 한 문제를 제대로 풀기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 문제를 다다익선을 푸는 것보다. 그래서 객관식 세법의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양을 줄여나가자. 아, 우리 시험 이게 많이 나오고 이게 안 나온다. 이것도 중요해. 이거 안 나왔네? 근데 어려워. 일단 이럴 때 안 하는 게 맞아. 제가 보기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주요 주제 다 하고 하는 거지. 약간 다 하고 하는 거, 그죠?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공부할 때 그냥 책을 외우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막 외워봤는데 그거대로 안 풀려. 전혀 의미가 없던 짓이야. 그런 게 보여야 돼. 처음부터. 왜? 그래야지 내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객관식 12월에 한다? 늦어요. 기본반 때 기출문제를 봐야지만 이걸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거 의제배당 계산 문제가 나오네. 이거 계산 문제 할 줄 알아야지 말 문제가 되네. 이 과정이 수험생에게 해줘야 돼. 근데 수험생에게 해줘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역할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계산 문제 나오는지 말 문제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파악해서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단기 합격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기출문제 달려있어요. 모든 것들은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절대로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정답 외우는 분들 있거든요. 의미 없어요. 그 시간에 우리 우영우 보세요. 내 친구는 우영우.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날 기출문제가 보여. 내년도 시험 나온 문제가 보여. 그래서 우리 학원이 제일 자랑하는 GS 과정 있죠. 이게 이제 저랑 이제 원쌤이랑 나누어서 출제하는데 저희 학원이 실제 시험 가장 비슷하다고 이제 평가가 들거든요. 저희 지나치게 어렵게 안 내요. 왜? 실제 시험 지나치게 어렵게 안 내요. 왜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막 일부러 기술적으로 막 어려운 막 화려한 문제들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본질 이걸 물어보려 했다. 이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수로 풀기보다는 주요 문제들, 10년치 주요 문제들 여기에는 이제 CTA랑 CPA랑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객관식반까지 가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그때쯤 각종 퀴즈랑 또 제가 만든 250제 문제랑 별의별 2000문제 정도의 새로운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근데 이걸 일단 마스터해야 돼. 결국 기출문제 마스터해야 돼. 기출문제를.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 공부 수업 방식 어떻게 할 거냐면 노랭이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데 세법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세법 공부할 때 이런 질문 가장 많이 드려요. 선생님 다음날 다 까먹어요. 저 세법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생에 봐요 하면서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수험생이에요. 모든 수험생. 세법이 일명 휘발성이 엄청 강하다라고 평가가 돼요. 그만큼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모든 합격생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절대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낯설고 처음 배우는 게 많고 근데 우리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우리 신탁 이런 거 우리가 현실에서 안 해봤잖아. 근데 이게 신탁의 과세 문제 이걸 세법화 도입화시키는 거고 우리가 뭐 회사 다닌 분들은 회사 속에서 일하는 월급 이런 거 직접 받아봤으니까 너무 재밌어. 내가 경험한 것들을 들어도 너무 재밌어. 근데 경험 안 한 것들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법인을 차려봤어? 안 차려봤는데 법인세를 배워야 되고 사업을 안 해봤는데 부가가치세를 내는 걸 배워야 되고 이러니까 약간 상상 속에 간접 체험 등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 그래서 취지와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법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근데 이 취지는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워요.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판례에서부터 얘기해줘요. 근데 그럼 판례를 찾으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판례 찾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학원에 의존해야 돼요. 좀 저에 의존해야 돼요. 이거는 믿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아마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취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학원이 아닐까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례는 진짜 지금도 개업해서 세무 처리하고 있는 사례와 과거에 이제 세무법인 다녔을 때 각종 사례들을 통해서 이론을 설명할 거니까 최대한 장기 기억을 유도할 거예요. 안 까먹게. 취지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취지가 그걸 낼 거예요. 그리고 이론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결코 기본에 한 번 들었다고 저 이제 강의 안 듣고 마스터했어요. 큰일 나요. 1차 초시생은 객관식까지 무조건 필수로 따라오셔야 돼요. 최소 2번은 들어야 느낌이 와요. 최소. 그게 다 반복, 회독이라는 거야. 공부는 회독이요.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한 번에 이해되는 것보다 3번, 5번 볼 때 이해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절대적 합격 방법 없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있어. 수험계에서. 그게 첫 번째가 또 이거야. 챕터 1, 챕터 2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 내가 2장이 좀 어려워. 이게 막 이제 별 난이도가 3개야. 그래서 막 개어려워. 아, 오늘은 2장 일주일 동안 2장을 마스터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진도상 우리 한 6장까지 나갔겠죠.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거의 공부 기간 벌써 6개월 늘어났어. 이러면 안 돼요. 2장을 앞만 봐도 1차 처음 배울 때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냥 제끼면 안 돼. 그냥 수업 시간 배우면 곱씹으면서 그냥 내 선에서 그냥 최선을 보려고 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기출문제 봐봐. 그럼 적어도 기출문제가 풀리면 그래. 선생님 말대로 이해독대 이해된다 그랬지. 근데 이따 기출문제는 풀리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갔다 다시 처음 외우고 끝까지 갔다 오면서 이 챕터가 내용 같어. 나중에 이제 챕터 구분이 모호해져. 그냥 하나의 상황이 출제되지 딱 2장만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챕터가 부분이 모호해지면서 내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뭔가 빵빵빵 번뜩이면 탁 무슨 빛이 들면서 안 까먹어. 근데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일 거예요. 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세법 공부하면서 막 질질 싸고 막 기저귀 차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막 물고 막 지하철에서 진짜. 특히 2차 시험 가서 진짜 2차 시험 가서 세법 공부하다 울었어요. 막 시험 막 안 나오고 막 과락 나왔을 때 특히 눈물이 막 지하철에서 막 줄줄 나더라. 아무튼 요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회독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1회독 때 마스터 하시면 안 돼요. 반복이야 반복. 그리고 메타인지 훈련은 뭐냐면 그럼 한 3번 반복하다 보면 문제 외우고 이론도 외우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그걸 진짜 알고 있는 것인지, 왁구를 외워서 풀고 있는 것인지, 특히 재무원가일 때 그 의심을 해보세요. 그건 위험해요. 왁구 외워서 푸는 거라면 지금 승철쌤, 현진환쌤 그런 왁구에 의존해서 그냥 문제집을 외운 거지 숫자만 바뀌어도 틀릴 수 있는 위험에 도래한 거예요. 그걸 시험장에서 깨우쳤다?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외웠구나. 에이 내년 시험 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의심해야 돼. 근데 그거를 저희는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끔 해요. 왜? 객관식 때 반 이후에 시험이 엄청 많아. 전국에 우리 학원이 시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틀렸구나. 이게 또 내가 이제 외웠구나. 에이 이제 이제 알아가자. 새로운 문제 보면서 이해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의심해야겠지만 학원에서 도와줄 거예요. 이거 메타인지 새로운 퀴즈 많이 주면서 이게 1년 큰 작업이에요. 큰 틀. 이렇게 스스로 반복하시면 기출문제 위주로 0점 잡는다. 치지하사를 통해서 세법 장기 기억 유도하자. 선생님 말했던 썰, 이 같이 웃었던 분위기 이런 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한다. 썰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반복하자. 내가 스스로 짤짤하면서 판단하자. 우리 주말반 수험생들은 특히 막 평일에 학교 다니거나 회사 다니셔가지고 좀 절대적 공부 시간이 아닌데 매년 고득점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주말반에서. 결코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평일반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어. 본인이 회사 다녀서 공부 안 한 만큼 뭐 그런 생각을 한대. 그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겠지? 그럼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을 거네? 퇴근하자마자 진짜 공부를 해야지. 막 이런 사람, 진짜 독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평일반보다 더 잘 보더라고요. 정말 무서워. 그분 올해 이제 2차 시험 보는데 올해도 합격할 것 같아요. 왜? 제가 교정시키거든요. 정말 잘하는 수험생 베스트 한 3명 뽑아가지고 2차 교정시켜요. 5타, 5류 같은 거 있는지 봐달라. 정말 실력이 뛰어나야 볼 수 있잖아요. 교정 보고 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올해 합격할 거예요. 올해 합격하면 합격 수기 이제 써달라고 하면 써줄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주말바에 제가 보기에 전설일 것 같아요. 1차 시험 그분보다 높게 합격한 사람 없었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단기 합격을 노려봐요. 그래서 OT는 이렇게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해볼까요? 조세법 총론을 통해서 오늘은 그냥 세법을 친숙해지고 세법의 로지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할게요.